제가 삿포로에서 쇼핑을 네,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 도감 책으로만 11만 원을 썼습니다. 미친 거죠. 보이세요? 2월 21일 210만 5천 원. 무료로 나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꽤나 비싸게 샀거든요. 슈프림 로고도 부담스럽지 않게 마크이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거. 앞에 슈프림 이렇게 적혀있고 슈프림 적혀있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 잠기는데? 아, 개웃기네. 약간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형태랍니다. 여행 갈 때 좀 예쁘게, 좀 평소에 안 하는 스타일도 많이 해보고 하잖아요. 네. 짠짠짠, 짜자잔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기 전에 커튼이 안 닫혔네. 어쨌든 오늘은 맨날 똑같은 박스 언박싱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오프라인 스토어를 진짜 많이 갔다 왔거든요. 뭐 제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번에 뭐 삿포로에서도 오프라인 스토어를 갔다 온 데가 있고, 뭐 디드, 편집샵, 뭐 팝업 스토어를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기타 등등 뭐 옷뿐만 아니라 제가 또 뭐 책 이런 것도 샀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일 오래된 순서부터 해볼게요. 제가 진짜 성우한테도 들었던 말인데, 언박싱을 위해서 2주 동안 까지 않은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삿포로 휴먼메이드입니다. 당연히 일본을 가면 휴먼메이드 한 번쯤 들려야죠. 저 휴먼메이드를 들렸는데, 제가 삿포로에서 쇼핑을 네, 별로 못했어요. 마땅히 갖고 싶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지 않았고요. 휴먼메이드에서만 소소하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짜잔, 메신저 백입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그 밀리터리 파우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먼메이드 가방을 가지고 왔고요. 휴먼메이드 로고가 앞에 그냥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델이고, 앞에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이 군용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데, 뭐 고프코어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 형태인데, 이런데 카라비너나 뭐 키링 같은 걸 달 수 있는, 뭐 군용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손전등을 꽂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라서 밀리터리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발렌시아가 같은 가방에도 아미라는 가방이 있고, 거기에도 이러한 디테일이 있는데, 저희 집에 아미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저번에 도쿄 가서 성우가 산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들, 군용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처럼 연출을 해놓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미, 뭐 밀리터리 파우치 이런 식으로 지은 것 같죠? 어쨌든 이것도 메신저 백이고요. 이쪽을 열면은 이런 스트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랩을 꽂아서 메신저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제가 요 근래에는 백팩을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크로스백들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작은 가방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왔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멍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카라비너를 꽂아도 되고, 뭐 키링을 꽂아도 되고, 실제로 이런 펜을 꽂아서 다녀도 되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려요. 제가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도 아웃포켓이 이렇게 달려있고, 내부가 뭐 보시면은 뭐 두께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쪽에 포켓이 하나가 있고, 또 가운데에 포켓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파티션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빈 상태로 많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방으로 스타일링을 하거나 드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가볍게 들 수 있는 캐주얼한 가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매를 해 보았고요. 제가 뭐 카라비너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카라비너를 구매를 하나 해왔습니다. 저 휴먼메이드나 슈프림 가면 카라비너를 사야겠다 했는데, 이제 삿포로에는 일단 슈프림이 없었고, 휴먼메이드 가면 카라비너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있길래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거는 일반적인 등산용, 뭐 군용 이런 카라비너랑 동일하게 생겼고, 앞쪽에 휴먼메이드 로고 드라이올이라는 휴먼메이드의 시그니처 문구 음각으로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뭐 달아서 키링을 단다든지, 혹은 뭐 팬츠에 달아서 키링을 단다든지, 아니면 요 하나로 그냥 스타일링 한다든지 하려고 구매를 같이
해왔습니다. 휴먼메이드는 영수증을 되게 예쁘게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삿포로는 곰, 시부야 파르코 같은 경우는 돼지,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자석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졌어. 네, 책을 5권, 아니네, 8권을 샀습니다. 8권 중에 7권이 산 거고요. 한 권은 부록이에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 도감, 사실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게 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트렌드는 항상 매년 바뀌고 이런 명칭들도 지금 사용하는 어감이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책들은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고, 안에 열어보면은 이런 패턴이나 이런 기본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는 사전 같은 책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매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했던 명칭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켜 보고자 이런 책을 하나 구매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부 다 잡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잡지 부록 책으로만 11만 원을 썼습니다. 미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24년도 트렌드 런웨이를 사왔어요. 그래서 24년도 스프링 썸머 SS 런웨이 모음집을 사왔고, 그리고 23년도 FW 모음집을 사왔어요. 사실 23년도 FW도 굉장히 예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이게 윈터 시즌 제품이고요. 이때 당시에 23년도 윈터는 디컨스트럭티드랑 테일러링이 메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일업을 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위아래 셋업류가 정말 많이 있었고, 디컨스트럭티드라는 거는 해체해서 재구성하다 대략 이런 뜻이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바지에 벨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래 하단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코트에도 아래 제일 밑단이 벨트 부분이라든지 버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팔 부분에 바지 부분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23년도 윈터 같은 경우는 이런 디컨스트럭티드랑 테일러링이 메인이었다면, 여기 뭐가 나와 있으려나? 썸머네요. 썸머는 제가 퇴사하기 직전의 컬렉션 룩이에요. 다른 브랜드도 그렇겠지만 뎀나는 항상 요 쇼의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뎀나는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뎀나가 지금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셨던 분, 자기를 케어해줬던 분들을 쇼의 모델로 세웠고요. 첫 번째 룩이 뎀나의 어머니, 두 번째 룩이 뎀나 대학대 교수님, 이런 식으로 비전문 모델도 사용을 한다는 거. 저는 보고 느꼈던 게 23년도 FW 스프링까지의 룩이 섞여 있다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코트들도 좌우가 다른 느낌이 있었고, 좌우가 다른 팬츠 이런 식으로 있었고, 레더 같은 경우도 23년도의 느낌도 많이 났고, 이런 레이어링 같은 경우도 스프링의 느낌이 많이 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썸머라인에 지금 가장 핫한 건 요 슈즈죠. 카고 슈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쇼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는 데이지드 못 참지. 데이지는 약간 의리로 샀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데이지가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파스텔 톤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아레나, 에스콰이어, 바자, 이렇게 3가지의 잡지를 구매해왔고요. 사실 저는 바자 잘 안 사는데 모델 때문에 샀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사실 저 에스콰이어를 남성 잡지 중에 가장 많이 봤었어서 에스콰이어 기본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아레나, 태용님이 나와 있는 아레나까지 구매를 해왔습니다. 하여튼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7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도 한번 구경하고,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디드, 이제 수원 행궁동에 있는, 수원에서 되게 유명한 편집샵이에요.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지하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29일까지였던 거, 2월달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무래도 3월달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디드 팝업 스토어는 가보실 수 없겠지만, 혹시나 수원에 거주하시거나 혹은 수원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디드에 방문을 해서 많은 제품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모델 혁진이라고 아세요? 음혁진이라고 되게 젠더리스한 되게 유명한 셀럽 모델인데, 혁진이는 제가 거의 한 10년을 넘게 알았어요. 근데 혁진이한테 방금 DM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어떤 링크가 하나가 왔고, 형이 좋아하게 생김, 갑자기 대뜸 이렇게. 그래서 디드에서 저희가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성우한테 디드를 가자고 했고, 제가 갖고 싶은 제품이나 뭐 상호거나 제가 주변에 최근에 제 친구들 생일이 많았어가지고, 선우 형 생일도 있었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구매를 좀 해서, 생일 선물 같은 경우는 딱히 보여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친구들한테 보내서 줬고요. 저희 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돈내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보이세요? 2월 21일 210만 5천 원, 실제로 디드에서 돈을 오지게 썼다는 거.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메이드를 하나 더 사왔고요. 이거는 비운의 아이예요. 이거 선우형 생일 선물인데, 사실 편집샵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이즈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딱 이 니트를 봤는데 선우형이랑 너무 깔끔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둘 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사이즈가 미디움인데, 그래서 대보니 품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선우형은 또 뭐 까시니까 잘 맞을 거야 하고 미디움을 사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제 멜티드를 가서 선우형한테 전달을 하고 입어봐라 했는데, 뭐 사이즈가 맞긴 한데 예쁘게 맞진 않더라고요. 그냥 가시 같아요, 입었을 때. 그래서 그냥 엑스라지로 크림으로 재구매를 해서 다시 전달을 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크림으로 팔겠다 해서 가져온 아이입니다. 테일을 한번 가볍게, 이제 제가 이제 구매를 했지만 판매를 다시 해야 되는 제품이니까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앞에 휴먼메이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나 뭐 이 니트가 너무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신다면 구매한 가격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가?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정가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기준으로 정가에. 무료로 나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네, 꽤나 비싸게 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제 아이템이 나옵니다. 짜잔. 슈프림 모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자예요. 쉐어링 이어 플랩 식스 파넬 플랫. 왜 이렇게 이름 뭐 어렵게 지었어? 네, 귀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의 모자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스웨이드 형태의 전체적인 소재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어요. 앞쪽으로 조금 쏠려 있어요. 챙이 아래쪽으로 더 쏠려 있는 형태라서 얼굴을 좀 가려서 착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슈프림 로고도 부담스럽지 않게 마크이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앞에 슈프림 이렇게 적혀있고, 슈프림 적혀있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이런 형태로 배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디드 편집샵이 모자 착용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뒷장구라서 모자를 좀 크게 쓰거든요. 머리통이 커요. 그래, 도박을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뭐 성우가 써야지 이러고 이제 했는데, 나름 뭐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 잠기는데? 개웃기네. 약간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형태랍니다. 다행히 모자가 안 작아요. 뒤에도 공간이 꽤나 남고, 이런 식으로 추운 나라 여행을 가실 때 이런 모자가 하나 있다면 여행 갈 때 좀 예쁘게, 좀 평소에 안 하는 스타일도 많이 해보고 하잖아요. 네, 추운 나라 여행 가실 때 이런 모자가 있다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답니다. 질감이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웨이드 형태예요. 이렇게 만지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결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스웨이드 형태고, 이렇게 핀 형태로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뗄 수 있는 건가 하고 뒤에 뒤집어 봤는데, 이 안쪽 안감 쪽에 바느질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할 수는 없다. 또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퍼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귀 더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지금 딱 쓰기 좋은 모자인 것 같아요. 이런 모자는 클립이 되게 많잖아요. 스트랩 형태로 벨크로로 고정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쓰고 싶었어요. 언박싱을 빨리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준 모자랍니다. 두 번째 슈프림 모자고요. 한번 바로 꺼내서 보여드리면 버킷햇입니다. 페이즐리 형태의 벨벳 버킷햇이고요. 저희가 디드 편집샵 파워스토어를 갔을 때 나선웅님이랑 장영호님, 황인심님 이렇게 세 분, 별놈들 세 분이 오셨거든요. 둘 다
저희가 둘 다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셨네?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저희 제품 막 이렇게 봤는데 나선홍 님이 이거를 써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선수 놓쳤다. 저거 사시겠다 했는데 안 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가가지고 이것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해온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뒷장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착용을 한번 해서 잘 맞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테일 컷을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게 벨벳으로 되어 있어요, 소재가. 그리고 슈프림 로고도 그냥 필기체로 잣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끈이 같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 슈프림 버킷 같은 경우는 뭐 프라다 버킷이나 일반적인 버킷은 좀 빳빳하고 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높아요. 높고 약간 밀짚 모자? 되게 전체적인 형태가 흐물흐물해.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잣으로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슈프림 로고 같은 경우도 흰색으로 잣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을 페이즐리 패턴이 깔끔하진 않지만 블랙에 블랙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봤을 때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슈프림 버킷이 약간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소재도 엄청 흐물흐물해.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좀 이런 느낌? 어때?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기도. 근데 위에 공간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얘도 슈프림 모자 특징인가? 이게 좀 낮네. 완전 깊숙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써야 되나? 이게 좀 이상한데 약간 어때요? 좀 웃긴데 이거? 요런 류의 모자를 샀습니다. 예쁜데 분명히 그때 그분이 썼을 땐 예뻤거든? 내가 쓰니까 왜 이따위냐? 예쁘죠? 네, 다음. 감사합니다, 나선홍님.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알아보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멀리서 지켜만 보았답니다. 또 하나 모자가 있습니다. 팔라스 비닐을 샀고요. 최근에 팔라스가 한국에 상륙을 했죠. 그래서 팔라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팔라스 토요일에 입장 응모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맨날 응모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젠간 응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팔라스 매장을 안 가고 있는데 요즘 팔라스에 확실히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라스 비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닐을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디테일을 사실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약간 탁한 네이비색에 이건 레드 화이트 컬러의 기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 블랙을 입었을 때 혹은 네이비 계열의 옷을 입었을 때 네이비면 약간 너무 깔맞춤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컬러가 다른 형태로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불안한 게 좀 작을 것 같다. 큰일 났다. 아니 지금 제 앞에 거울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이거 실화냐? 이렇게 써볼까? 그냥 이렇게 쇼핑이 같은 느낌으로 써야겠네요. 네,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나비신녀님? 제가 뭐 이런 걸 맹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비신녀님이 말한 게 많이 다녀라 이런 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 지금 키링이 점점점 제가 욕심부려서 쌓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큰일 났어요. 미친놈이죠. 전 세계에 이 제품은 하나밖에 없다. 사실 이걸 구매하면서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냥 사봤습니다. 이게 처음 드랍될 때부터 제가 바로 구매를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취소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가 와서 너무 귀엽죠? 사실 이거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귀여워서 샀어요. 헤드 두께가 60.6cm거든요. 네, 아주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남아. 너무 편하다 이거. 어우, 귀엽네. 약간 환자 같은데?